의암댐 선박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춘천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침수 지역 철원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일 내리는 비 때문에 피난 살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다른 접경 지역 역시 막대한 비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가 희석의 감소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현장에서 오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내 출산 휴가 중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섰던 춘천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개면서 수색은 속도를 냈습니다. 수색 2시간 만인 아침 8시쯤 춘천시 서면 덕두언리 강변의 숲풀 인근에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출산으로 휴가 중이었던 지난 6일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실종된 32살의 춘천시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현장 인근에 있는 강천교 아래 그 건너편 유속을 측정 중에 실종자를 발견하게 돼서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는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의암댐에서 하류로 2km가량 떨어져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실종자 3명은 모두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곳 숲풀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추가 실종자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틀 전 실종자 2명을 찾은 위치와 불과 30m 거리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항공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헬기는 낮게 비행하며 숲풀 사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상에선 2,300여 명의 인력이 강가 주변을 일일이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남은 가족들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 잘 부탁드린다고 완전 잘 감사하고 부탁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또 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5일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철원 지역 침수 마을들은 오늘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연일 내리는 비 때문에 피난살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던 강원도 철원 이길리 마을.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건질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흙더미를 씻어내며 재기를 다집니다. 3,4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침수 마을을 찾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 귀엽게 컸는데 이런 고생을 하니까 너무 고맙고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이런 덕택에 침수 가옥 복구 작업은 80%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 안팎에는 가재 도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안타깝게도 매일 내리는 비에 속절없이 계속 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리한 세간살이가 마를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물이 빠진 뒤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침수됐던 집안마저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집안이 말라야 역한 냄새도 빼고 도배며 장판도 할 텐데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도배장판을 싹 말리고 도배장판을 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그 작업이 진행이 못하니까 그 다음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맨날. 이 때문에 300명의 주민들이 일주일 가까이 피난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주 후반까지 소나기성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수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의 비 피해 규모는 188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30억 원, 군사시설 50억 원, 사유시설 8억 원 등 188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추가 피해에 대한 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범람 등으로 인해 15개 마을 281명이 대피했으며 주택 침수는 160여 세대가 확인됐고 농경지 피해는 226개 농가 578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철원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다른 접경지역 시군도 복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비용 등으로 이미 막대한 예산을 쓴 상태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에 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비 피해로 현재 107억 원, 양구군은 14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응급복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소멸했지만 영서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내내 비가 오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소멸했습니다.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이었던 장미는 시간당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상하다가 저녁 들어 포항 인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오후 들어 통영에 상륙하면서 더 이상 수증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세력이 약해진 겁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영월과 남부 산지, 해안에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만 열흘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이 기간 영월과 원주 신림은 450mm 이상, 횡성 청일도 400mm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월은 지난 8월 2일 하루에만 204.7mm가 내리면서 지난 2002년 8월에 기록한 226m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일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기간으로는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6월 24일부터 시작돼 48일째인데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는 지난 2013년에 기록한 49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정체하여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지속되고 장마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비로 도내에서 파손된 주택만 200채를 넘어섰고 8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가 물러가더라도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한참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장마가 유독 길어진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현상도 피서객 급감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어지는 장맛비에 해수욕장은 사람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납니다. 모처럼 장맛비가 그치자 백사장의 피서객이 3355 모여듭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비 오는 때보다는 늘었다고 해도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은 예년 이맘때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장마 때문에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우산 들고 와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에 전국적인 수해 때문에 해수욕장마다 피서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개장 이래 8월 9일까지 동해안 79곳의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은 204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937만 명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피서객이 밀집하지 않은 것도 피서객이 급감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날씨 영향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 영향도 많이 있어서 또 특히 지난주 수해 때문에 서울 경기 쪽에서 아마 수해가 깊다 보니까 예년 피서철과는 달리 바닷가 횟집 상가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울상입니다. 바닷가에 사람이 80% 없어요. 80%가 바닷가에 사람이. 그러니 손님이 많이 안 온 거죠. 해수욕장 관계자들과 상인들은 장마와 태풍이 물러가면 광복절 연휴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북한강 수계 주요 댐들이 상류 물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수문을 연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9.16m로 제한 수위 190.3m에 육박해 초당 994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댐은 초당 1,700여 톤을, 의암댐은 2,700여 톤, 청평댐 3,000톤을 하류로 흘려보내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현재 북한강 상류 쪽 집중호우로 대부분 댐 유입량이 방류량을 웃돌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출장이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직원 연수 문화가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교원 연수기관 6곳에 강원교육 연수 포털 사이트를 설치 운영합니다. 또 업무 전달을 위해 회의나 단기 연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대면 회의에 따른 수업 손실과 업무 공백을 줄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지진철도와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중심으로 철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지진 구간은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연 뒤 현재 자문을 받고 있고 춘천 속초 구간은 2021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원주 지천철도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 여주 원주철도는 타당성 재조사, 포항 삼척 전철화 사업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홍천군이 하나금융그룹의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홍천군은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 공보육 강화를 위한 보육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홍천군 남면에 지방비 3억 6천여만 원과 하나금융그룹 지원금 7억 3천여만 원 등 11억 원을 투입해 공립 시동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산 어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인제군은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전용 온라인 강좌 수강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지역 인재 타시군 유출을 막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 지역 생활 쓰레기가 당분간 원주로 반입 처리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폭우에 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수해를 입으며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하루 50톤씩 원주로 반입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원주로 반입되는 제천 쓰레기는 모두 1,500여 톤으로 별도의 SRF 연료 처리 절차 없이 전량 매립됩니다. 이번 쓰레기 반입 결정은 환경부,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